네. 자,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중국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는데,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슈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시장 지표 부진 그리고 구리의 급락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시장을 끌어내렸던 두 가지 이슈에 좀 주목을 하셨어요. 네. 지표가 좋지 못했었고 일단 원자재 가격이 크게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사실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좀 내림 시세를 걸었었는데 오늘 특히나 또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이유들도 궁금합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이제 사실 뭐 이번 주간에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봤던 제 예측이 약간 좀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네. 지표 같은 경우도 좀 어닝 쇼크가 아니 쇼크 수준으로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리테일 세일즈 먼저 좀 표를 보실까요? 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달 같은 경우는 YY 기준으로 0.4% 정도 늘어났었고 이번에도 뭐 그다지 뭐 크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87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에코노미스트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0.9%가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한 모습이죠. 사실 뭐 유가 가처분 소득, 유가라고 우리는 가처분 소득을 그렇게 증대를 했던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지표가 나온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진짜 과연 5%의 GDP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업의 부로만 남아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사람들의 삶에는 임금 상승이라든가 이런 질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했고요. 네. 유가 하락이 이제는 돈 가격 뭐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그 구리, 코맥스 코퍼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급락이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불안함을 좀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체적인 지표들이 뭐 작년에 뭐 그냥 뚜껑만 열었다면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와는 반대로 올해는 지금 뭔가 뚜껑을 열면은 좀 이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그런 지표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소매 판매를 좀 살펴보면서도 이런 부분이 좀 심상치 않다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신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일단 블룸버그는 이제 세계은행에서 이제 올해 이제 GDP 성장치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좀 반응들을 보였었는데 미국은 한 3% 정도 성장을 할 것이고 중국은 한 7% 정도로 둘 다 어느 정도는 좀 견조하게 가겠지만 나머지 이제 전 세계 그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들이 좀 형편없다. 미국과 중국의 약진으로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좀 평가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유가로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들. 유럽에서는 지금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가장 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유가 하락이 어떻게 됐든 이제는 아예 원자재 가격까지 폭락 현상까지 좀 전이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메탈 인덱스가 블룸버그 메탈 인덱스가 12년 내 최저치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새벽 3시에 체크했던 가격이라 지금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라디움 뭐 5%, 구리 같은 경우도 5% 가까운 조정을 좀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아연 뭐 2.6% 조정. 사실 이러한 이제 원자재들은 금속들 같은 경우는 금이랑 은하고는 약간 좀 느낌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들어가는 이제 필요한 그 산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금속들의 가격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 세계 2차 제조업이라든가 뭐 좀 의미 있는 중국의 제조업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쪽에서 많이 슬로우 다운 되고 있다는 것들이 뭐 포착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제가 봤을 때 유가 하락이 가장 큰 주범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컨센서스 자체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나라들을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서 올라가는 시기가 좀 와야지 되는데 아직은 지금 좀 좀 이상한 패턴이라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5%나 되는데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기존의 패턴하고는 좀 달랐던 모습이거든요. 뭐 가만히 생각하면 왜 도대체 이럴까? 우리는 기름을 그렇게 팍팍 쓰면서 사는 세대가 아닙니다. 현재 세대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름도 아껴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가로 인해서 아낄 수 있는 돈을 세이브를 해가지고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르다. 예전 세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패턴일지도 모른다.
GDP가 올라가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고용이 창출이 되지가 않고 이런 것들이 산업화와 로봇화로 다 모든 게 대체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좀 시장에서는 지금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유가 하락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뭐 원자재까지 좀 전이가 됐고 지금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렇다면 우리가 좀 파급력을 볼 때 그 아까 뭐 찰스 플러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되기 전에 미리 좀 금리 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유가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지금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중국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7%에 달한 중국도 못하고 있는 반에 다른 나라는 어불성설이고요. 어떻게 됐든 유가가 지금 좀 돌아야지만 어떻게 됐든 좀 시장에다가 안도감을 좀 불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제 타 방송사에서 짐 로저스 상품 투자의 기재 퀀텀 펀드 4,600%의 주인공인 짐 로저스 이분하고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유가는 40불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자기가 봤을 때 상당히 커 보인다. 가장 큰 기회가 지금 있어 보이는 것은 유가가 맞긴 맞다. 하지만 네. 지금은 바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과연 과거 사례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졌던 경우가 있느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6년에 오펙이 증산에 나서면서 상당히 큰 낙폭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 97년도 아시아 외환 위기와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유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렇죠. GDP 대비해서 2.1%, 1.1%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유가로 환산을 시키게 되면 48불, 25불이다. 그럼 우리가 25불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이겠지만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소화가 좀 힘든 구간이 25불까지는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좀 한번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든 거기까지는 열어놓으면서 어떻게 됐든 이런 것들 유가가 반등이 되면 원자재와 주식시장이 선순환을 돌면서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차피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자르고 나가십시오라는 전혀 의미가 없다. 제가 봤을 때 산업이 변하고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로봇화가 되고 사람이 더 필요 없고 생산성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지금 국제 경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지켜보면서 그 타이밍을 잘 노려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유가에 따라서 좀 경제가 굉장히 좀 회복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시장이 좀 달라져가는 그 패턴에 좀 구리 가격 하락과 더불어서 시장이 좀 흔들리곤 있지만 여기는 좀 견뎌야 할 타이밍이다. 이런 이야기들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네. 자, 어제 하루 이제 유가 반등 올라갔다고 네. 해서 이게 다시 올라가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관할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까지 좀 열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시기다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핸드셋 업체들의 신무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삼성,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기업들도 계속해서 핸드셋, 여러 가지 좀 차세대 무기들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 특히나 또 IT 부품주들이 시장을 이끌 거다. 이런 얘기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 어쨌든 삼성이 시장에서 스마트폰, 그러니까 핸드셋 시장에서 좀 찌그러졌다가 이제 뭔가 좀 다시 치킨 게임으로 좀 돌입하는 구간에 좀 들어갔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중국에서 이제 국영 업체,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대사이에서 사파이어 글라스를 디스플레이 5인치짜리 이렇게 장착한 그 제품을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를 한번 시장에 대입을 시켜보자는 뜻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시사하는 바라고 하시니까 좀 더 궁금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중국의 기술력을 조금씩 높여간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치킨 게임 말 그대로 서로를 물고 뜯고 죽여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가격 경쟁력 비즈니스로도 좀 진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새로운 무기가 장착되지가 않으면 더 이상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하이엔드 시장 진출이라든가 대사이가 포지셔닝을 목표로 하고 이미지를 제고를 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뭐 유저 인터페이스가 지금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에서 중요한 것이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좀 꼬집었었고요. 사실 뭐 이 사파이어 글라스 관련돼서는 애플이 한번 시도를 했다가 GT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거기에서 사파이어 글라스를 받으려고 하다가 수율 확보 실패를 했습니다. 네. 수율 확보를. 그래서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이런 실패를 돌아갔었는데 이 대사이 이거 분명히 한 10개 뽑아 1개 될까 말까 한 수율로 분명히 억지로 만드는 제품일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과연 국내 업체들은 어떻게 될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는 최근에 좀 캐나다 블랙베리를 뭐 인수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인도 시장에 또 역으로 또 이제 저가 시장을 또 공략한다는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좀 하이엔드로 갈지 아니면은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장 확보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우리 좀 반도체 시장에 좀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치킨 게임 이후에 결국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파급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어떻게든 우리 시장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찾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굴지의 핸드셋 업체는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애플에게 밀리고 나서 다시 한번 패스트 팔로우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서 금속 재질의 껍데기를 만들어내면서 뭔가 좀 시장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줬었고요. 이런 것들이 갤럭시 S6를 통해서 물론 알파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전기종으로 이렇게 확대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KH 바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시총 5천억 수준인데 그 일본의 그 금속 껍데기 업체인 6조짜리 이런 것까지 그 그림을 보여가면서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금속 껍데기로 바뀌게 되면 이게 뚜껑을 이제 못 열 겁니다. 뚜껑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배터리를 교환한다는 게 이제 삼성의 장점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통하지 않으니까 네. 금속 껍데기로 바꾸면서 이렇게 되면 충전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가능성을 좀 보여져요. 네. 그래서 속속들이 무선 충전이 이번에 상용화가 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돼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로 한번 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네. 어느 정도의 컨빅션을 좀 가져가고 RF텍, 송신과 수신을 같이 할 수 있는 회사 같은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보셔야 된다. 라고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하드웨어 케이스와 관련된 이제 KH 바텍 그리고 충전과 관련된 무선 충전과 관련된 RF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핸드셋 업체들의 조금 더 기술력이 발전이 되어 가면서 여기에서 투자 관점도 조금씩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 관련해서 또 RF텍 접근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예, 감사합니다. 네.